민주당에 의한 입법 폭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법 왜곡죄이죠. 그런 가운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 이 법 왜곡죄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3월 12일자 어제 기사입니다. 법 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고발됐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관해서 이제 법 왜곡죄가 성립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장 고발 이병철 변호사 서면주의 원칙 알면서 적용을 안 했다. 이게 법 왜곡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관련해가지고 대법관 증언이 뼈대인 소위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어제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 박영재 대법관을 법 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합니다. 자, 이병철 변호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병철 변호사 그러면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발장에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시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에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이 사건인데요. 수만 쪽에 달하는 이재명이 이 형사사건 기록을 30일 만에 어떻게 다 읽어봤겠느냐.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그때 당시 주장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고발당한 박영재 대법관. 이 당시 주심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으로서 기록을 충분히 이 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고의로 왜곡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어떤 반응,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느냐, 뭐 이렇답니다. 연합뉴스 마찬가지로 법 왜곡죄 1호 사건을 경찰이 배당을 했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고도의 법리 판단이 요구될 것 같다 하는 이동환 기자가 연합뉴스의 이동환 기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 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방금 보신 것처럼 접수가 됐는데 경찰이 접수를 했죠. 다운감이 뭐 나오고 있다.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데 경찰로서 법을 해석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난감하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이병철 변호사가 여기 산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보신 그런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 한 경찰 수사관은 경찰이 법관 등 공무원의 법적 판단에 대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하고 경찰 내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도 지금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법 왜곡죄 수사 어떻게 해야 되나 환장하겠다. 그러면서 자 이거가 이제 경찰로 일단 사건이 갔지만 공수처, 이첩 이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다. 쭉쭉쭉쭉 뭐 마치 법 왜곡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조희대가 뭐 큰일 날 것처럼 이 이동환 기자가 마구마구 적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법 왜곡죄의 내용을 일단은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1호 법 왜곡죄 고발 사건이다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고 또 경찰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야 이걸 경찰이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닌데 이거 판례도 없고 더군다나 수사 대상이 대법원장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 왜 황당했는가? 일단은 법 왜곡죄라는 게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12일부터인가요? 바로 공포와 즉시 시행이 됐는데요. 형법에 따라 이 법 왜곡죄 항목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제 123조에 이거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포함해서 수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거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사건에 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위조, 변조하거나 그 위조, 변조된 다는 그 증거, 사정을 알면서도 재판 수사에 또는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에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뭐 이런 때에는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 변호사가 작년 5월에 이재명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린 것을 취소하고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 보내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하라 한 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법 왜곡이라고 합시다. 이 법 왜곡에 해당된다고 합시다. 그런 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범죄, 특히 형법에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1항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을 한 때가 언제라고 이모 변호사가 주장을 했죠? 작년 3월부터 5월 사이입니다. 그럼 그때는 법 왜곡죄라는 게 없었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형법의 대원칙은 뭐다? 그 범죄가 성립한 때는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른다. 그러면 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재판을 그래 법 왜곡했다 이거야 해서 이제 이재명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유죄로 해가지고 파기환송했는데 이게 이 백번양보에서 이게 법 왜곡 행위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는 법 왜곡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럼 그 죄목이 없었다라는 거는 방금 보셨던 이 원칙,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요 원칙에 따라서 비춰보면 어떤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 법 왜곡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도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은 예를 들면 법학과 1학년생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변호사라는 사람이 조희대를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경찰에서도 수사의 고도의 뭐 법리 판단 요구될 듯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 목소리인 건지 아니면은 이 이동환 또는 연합뉴스의 뭐 개인적인 또는 회사 데스크 차원의 의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법 왜곡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으므로 조희대 100번 양보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에서 행위 시에는 법 왜곡죄라는 게 없었으니까 죄가 안 되겠죠? 그럼 뭡니까? 각하입니다. 각하. 고도의 법리 판단 필요 없습니다. 형법 제1조 1항 적용해서 각하하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경찰이 접수를 해서 접수를 했는 것까지는 좋죠. 뭐 고발장이 제출이 됐으니까 접수는 당연히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각하인 거죠. 그럼 각하를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용인 경찰서에다가 배당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요 사건을 바로 접수하자마자 각하하지 않고 용인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배당했다. 요게 법 왜곡죄예요.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형법 제1조 제1항의 내용을 아예 몰랐던 거죠. 이런 경찰한테 우리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 법 왜곡죄 시행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시행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경찰에서 이걸 각하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로 배당하는 그런 촌극이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 지상파 방송사들에서 너도 나도 희극 코미디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코미디 프로그램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있어도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촌극, 이런 코미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들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황당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